1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순위가 조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평군 의회가 오늘 이승일 부군수를 출석시켜 가평군의 입장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수천만 원대의 엽총을 소지한 체납자 174명을 적발해 경찰서에 보관 중인 엽총을 경기도가 압류했습니다. 적발된 엽사 가운데는 캠핑장 운영사업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철 연천 군수가 제11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평문화원사가 오는 17일 새롭게 탄생합니다. 출범한 지 35년 만에 독립된 가평문화원사를 황태용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혹시 첫눈을 보셨는지요? 오늘 가평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양은 적습니다마는 작년보다 30일, 평년보다는 열흘 빠르게 내린 올해의 첫눈을 영상에 잠시 담아봤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1순위였던 가평군 것을 빼앗아 경기도 광주시에 넘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가평군 의회가 오늘 집행부의 대응 방안 등을 따졌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감사 결과 순위 조작이 없다고 가평군에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예상했던 대로 제19 감사기식 감사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취재 황태영 기자입니다. 가평군 의회는 오늘 이승일 부군수에게 공공기관 선정 심사에서 순위를 조작해 농수산진흥원이 광주시로 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선 이승일 부군수는 오늘 오전 경기도로부터 순위 조작이 없었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문의한 결과 도 감사실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협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혐의 없다는 말에 이상현 의원은 의혹 보도를 한 뉴스버스와 NJ뉴스를 상대로 경기도가 언론중재위에 왜 제소하지 않냐며 따졌습니다. 이걸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없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경기도에서는 뉴스버스에 언론중재위를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어 국민의힘 소속 최종용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여기 보면은 녹취록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니까. 같은 당 최기호 의원도 제19 감사기식 감사라 지적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사전에 짱친 모습 아니겠느냐. 반면 민주당 소속 차기 군수 출마 예상자인 송기욱 의원은 순위 조작을 했다는 의혹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았으나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3개월에 거쳐서 감사한 결과에 혐의 없다는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좀 본의원은 좀 풀립니다. 민주당 소속 강민숙 의원은 순위 조작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가 다행이라는 듯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상현 의원은 국민은 감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인데 가평군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혐의가 없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국민들한테 불신감이 있고 그 경기도 감사를 못 믿겠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승일 부군수는 경기도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군 입장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제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다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가평군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 후폭풍을 예상한 듯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압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지 4개월 만에 경기도가 밝힌 감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제19 감사기를 했다는 또 다른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순위 조작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와 NJ뉴스는 내가 직접 순위를 조작했다고 자랑한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강희연 씨의 녹취 파일 공개 시점을 제보자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진흥원장을 사퇴하고 현재 이재명 캠프에 있는 강유현 씨의 목소리가 공개되면 순위 조작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NGN 뉴스 황태영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 명세서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173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는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체납한 A씨가 소유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총기 3정을 압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7,400만 원을 체납한 화성시에 사는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시가 1,000만 원가는 엽총과 300만 원 상당의 공기총을 찾아내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된 총기류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광철 연천 군수가 제11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매년 정치 부문과 공직 부문으로 나누어 준법성과 사회 공헌도, 반부패성과 지역 주민 인식도, 재정 경제성 등 모두 5개 지표의 심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는 수상자인 김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 등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연천군은 김군수 취임 이후 연천 은통산업단지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경원선 복선 전철, 주요 관광지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평군의 문화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가평문화원사가 오는 17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합니다. 지난 1986년 가평문화원이 출범한 지 35년 만에 독립한 가평문화원사를 황태영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지역 고유 문화 개발, 보전 정습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평문화원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평문화원사는 가평읍 대곡리 350번지 일원 2324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가평군은 새롭게 출범한 가평문화원사가 지역 향토문화 보급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평 6만 군민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던 거를 그런 동아리 활동을 공모를 해가지고선 문화원에서 국민이 원하는 문화활동 강좌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가평문화원사에는 향토사연구소, 향토자료실이 있습니다. 가평 문화에 대해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강당, 연습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휴식처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카페를 하나 설립을 할 겁니다. 시설을. 그러면 거기서 커피점, 이 공설운동장의 체육관서부터 여성회관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간단한 식사, 간단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습니다. 가평문화원사가 생김으로써 문화예술회관, 문화공원에도 활기가 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는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다, 이런 얘기를 어느 곳에나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평은 문화원은 독립원사가 없이 새빵사들이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는 문화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국민 모두가 문화의 그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해서 독립원사를 짐으로써 가평 지역 발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한편 가평군은 가평문화원사 낙성식을 오는 17일 오전 개최해 가평문화원사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NGN 뉴스 황태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포근하고 명절 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해당 법인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가평군은 겨울철을 맞아 실업 한파 등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지원단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넉 달간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위기가정 돌봄과 에너지비용 경감 지원, 노숙인 보호 등 10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병건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오늘 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 별내선 복선 전철 사업 등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병건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별내선 복선 전철과 양평 이천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60여 건의 SOC 사업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